네, 시장에 궁금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모아 답변 풀어가 볼게요.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장에서도 궁금한 종목들, 질문들 몰아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 제대로 사고친 하이닉스 나와 있는데 딱 그 질문 뜨자마자 한번 웃으셨어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사실 사고를 쳤다기보다도 저는 이게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 그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이제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제품을 양산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 오늘 아침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료의 영향도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저는 그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을 좀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좀 더 컸어요. 사실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봤을 때 하락 기울기도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의 강도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번 올해 3월에 그 HBM 그 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기술력을 증명한 부분이고 역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있음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도체 업종을 둘러싸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고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유독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제기됐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겨울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이크론이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역시 이런 근거가 HBM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떤 그 중요한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 키워드에 발맞춰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 주셨죠. HBM3E 8단 이미 3월 달에 엔비디아에 납품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한 번 12단 생산 들어갔다라는 소식. 삼성전자보다 결국에 이제 HBM으로만 따졌을 때는 큰 형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네.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의 지금 점유율이 절대적이에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년까지 HBM의 그 점유율 한 2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8%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약간 한번 강하게 좀 던져본 건데 과연 마이크론이 그 정도의 점유율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지금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우위 상태고 지금 요번에 이제 12단까지 양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퀄 테스트 통과 그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지연이 됐다, 통과가 됐다, 설들이 흘러 나와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전환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될지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이제는 저평가 영역이에요. 네, 스탁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렇죠. 한 12개월로 봤을 때 12개월 그 포워드 PR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9배 수준, 네. SK하이닉스가 5배 수준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의 영역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반등의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과하락의 영역에서는
벗어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 궁금해하셨을 텐데 지금 좀 더 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하이닉스 차트도 열려 있네요. 지금도 상승폭을 키워가서 3.4% 상승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한 20만 원은 넘어갈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20만 원을 목표치를 20만 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20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위로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또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게 당장 오늘부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당분간은 약간은 좀 이런 거죠. 이게 좀 올라온다 그러면 좀 차익 실현도 좀 해보고 네. 일부 물량은 그리고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에 따른 이 소화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도 좀 괜찮다라는 쪽에서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해상 운임 관련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해상 운임 폭등 위기일까? 라고 달려 있는데 일단 해운주 쪽으로 좀 시각을 맞춰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미국 항만 노조죠. 국제 항만 노동자협회가 30일까지 이제 그 사측이 이제 미국 해양협회인데 합의를 못하면은 노조원 2만 5천 명이 파업에 나서겠다.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미리 좀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런 그 해운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좀 항만 노조가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답변 봐볼게요. 예,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막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은 자기 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 세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 그런 어떤 지금 그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홍해후 후티 반군 리스크까지 점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뭐 휴전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휴전 아니다라고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도발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해상 운임 더 올라가겠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뭐 홍해 이 반군 리스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이게 휴전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물류 비용은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면은 여기 따라서 이제 뭐 수출입이라든가 보관 비용이라든가 수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급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 가능성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질까 봐.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물가를 억지로 좀 잡아놨는데 어렵게 몇 년에 걸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그 상승의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건 사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마지막 항만 파업이 있었는데 이때 서부 항만들이 한 11일 정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때 하루에 한 10억 달러 비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완전히 이제 타결이 되고도 한 이 여파가 한 6개월 정도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파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좋은 지금의 어떤 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측면까지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이 국소적으로 해운주, 해상 운임만 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해운주로의 영향, 어쨌든 지금 자리 해운주 이 영향으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더 갈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면 또 이거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된다면 해운 관련주는 역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정부가 또 가만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중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사들도 지금 만약에 뭐 일괄 운임 상승을 요구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손목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코로나19 때처럼 그렇게 막 물동량이 막 일시적으로 막 급증을 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뭐 이번 만약에 파업으로 간다 그래도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은 중재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꼭 이게 무슨 그 어떤 그 해운 관련주가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태의 진행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자르듯 더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일단 어떻게 또 정세가 흘러갈지 모르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럼 오늘장에서 해운주 시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장의 해운주는 어떠한 표정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HMM 0.2%대 상승, 현대글로비스, 보합건, 페노션, 대한해운, 흥하해운까지 시세 자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부분 해운주 체크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쪽인데요. 엔터 들고 와 봤거든요. 엔터주, 반전의 시간일까? 정말 아픈 손가락 너무 힘들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 맴돌고 있는 엔터주. 이제 드디어 추세 잡았을까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좀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JYP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갔다가 네. 이제 조금 반등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고 좀 더 자세하게 파볼게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엔터주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다. 진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밸류업도 추정 자금 유입 가능성, 밸류업 지수 포함이 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ETF 11월에 상장이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대형 4사 2025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YOY 기준이겠죠? 38%의 증가. 네. 하나씩 풀어볼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토막 수준까지 왔어요. 이게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꽤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결국 하반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상대적으로 엔터 업종은 상당히 수혜를 받은 업종이에요. 네. 음반 판매량의 급증이라든가 물론 이제 콘서트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음반 판매로 상쇄를 하고 여기다 이제 굿즈라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 여기에다 이 아티스트 리스크라는 게 또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각사들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뉴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이버도 이슈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악재가 끊이지가 않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수준까지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도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밸류업 추종 자금 ETF 이제 11월에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더 주가 상승 트리거 될까요? 사실 이제 SM하고 JYP가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상이 됐으면은 호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어떤 전체적인 지수의 구성에서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호재들도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그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 아티스트들의 데뷔라든가 특히 SM하고 JYP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신인그룹 데뷔가 예정돼 있고요. 에스파라든가 NCT 또 신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제 좀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YG는 블랙핑크가 이제 그 완전체로 또 이제 컴백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 어떤 실적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의 가시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실적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럼 예. 우리 스탁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현 시점 시세 봐볼게요. 네. 지금 하이브가 0.3% 가까이 그리고 JYP가 오늘은 제일 독보적이네요. 어제장에선 SM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JYP하고 SM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지수의 영향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시세까지 살펴봤고요. 달려볼게요. 우리 마지막 질문까지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9월의 끝자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끝이잖아요. 9월의 마무리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못 올랐죠. 네. 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슈라든가 최근에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반등의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반등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의 저점은 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바닥 이런 다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잡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뭐 어제부터 시작돼서 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어떤 정상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또 중국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신흥국 시장에는 상당히 어떤 네. 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쪽만 좀 짧게 이야기 주세요. 자동차 조선 네. 낙폭과대 섹터 사실 9월에 굉장히 소외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괜찮나요? 최근에 사실 뭐 조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실 뭐 수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현대차의 인도 법인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이 많이 커져 있던 섹터들이 오히려 네. 이제는 또 반등장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선 괜찮다. 우리 자동차 시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원체 이제 최근에 많이 못 올랐다 보니 현대차인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어제 올라가더니 예. 오늘은 하락, 우선주도 하락. 기아는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까지 최근에 이제 인도법인 IPO 그렇죠. 기대감으로 온기 퍼지던데 현대차 볼까요? 부품 볼까요? 뭐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주들도 그 어떤 그 인도 법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품주, 예를 들면 뭐 SL이라든가 이런 화신? 종목들의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좀 현대차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그리고 부품주까지 연동해서 묶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9월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